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인 2명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중국을 다녀온 뒤 발열 등 증세로 경북대 병원에 격리돼 검사를 받은 대구와 경북 거주자 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 11명과 의심 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11명이 있어 보건당국이 외출을 자제시키고 증상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신종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와 대응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늘면서 각계에서 바이러스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당국은 시 도내 유치원과 학교에서 최근 중국이나 우한에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동안 등원과 출근을 중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중국과 교류 행사 등은 보류하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단체 활동도 자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도 긴급 검역 대응단을 꾸리고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위험 지역을 거친 입국자는 건강 상태 질문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티웨이 항공의 대구 연길 노선이 내일부터 운항 중지되며 동방항공의 상하이 위하이 노선도 임시 휴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만을 위해 만들고 있는 미래한국당이 총선의 큰 변수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묘수라고 주장하는데 편법, 꼼수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꼼수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대구에서 가장 먼저 탄생했습니다. 전국 정당이라지만 창당대회 전날까지 대회 장소와 시간을 비밀에 붙였고 불과 10분 만에 창당을 마쳤습니다.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치 돌아가는 게. 그래 뭐 맞추다 보니까 그래 뭐 또 오늘 꼼수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한데 뭐 꼼수가 아니죠. 묘수지 묘수. 발기인 대회부터 창당까지 한국당이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선거법이 비례대표 전체 47석 가운데 3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으로 채우기로 하자 비례대표 의석만을 위해 급조된 정당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한국당이 흡수하는 일회용입니다. 비례대표용 투표용지에 찍힐 정당 순번에서 바른미래당이 가진 기호 3번을 가져오기 위해 한국당 현역 의원 20여 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길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에 우리 비례대표라든지 출마하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바른당이 20석이니까 그 22석 만들면 선발 받을 수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를 미래한국당에 차출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황대표한다든지 상대적인 사람 누가 봐도 3번이 여기 자유한국당이구나 느낄 수 있게 그 상대적인 인물을 보내겠다는 거죠. 오로지 의석 확보에만 혈안이 된 모습으로 비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정치를 희화화하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아무리 의석 따먹기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분명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절박한 사정은 있겠지만 의석에 눈이 멀어 마지노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닌지 한국당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설 연휴 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AFC 챔피언십에서 사상 최초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연장까지 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결승전은 물론 우승으로 가는 길목마다 대구FC 소속 선수들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서건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회 최소 실점팀 사우디를 상대하며 대표팀은 경기 내내 공격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0대0 균형이 이어지던 경기는 연장 후반 세트피스 상황에서 대구FC의 장신 수비수 정태웅이 경기를 결정지었습니다. 이 대회 첫 우승을 이끈 한방. 저는 연장전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태여서 뭐 세트피스로 좋은 득점이 날 거라고 쌤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승에 앞서 펼쳐진 준결승 호주전에선 역시 대구 소속 김대원의 결승골과 함께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결승골의 주인공인 정태욱과 김대원 외에도 정승원과 김재욱까지 대구FC 소속 선수들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사상 최초 우승이란 성과와 함께 대표팀에서 복귀한 선수들은 현재 대구FC의 중국 캠프가 계획보다 빨리 종료될 예정인 만큼 쿤밍으로 이동하지 않고 국내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난 5년간 함께한 안드레 감독과 결별합니다. 대구FC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안드레 감독과 재계약 협상을 이어왔지만 해외 구단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 감독은 지난 2015년 대구FC 코치로 2017년부터는 정식 감독으로 활약했습니다. 대구는 조만간 적임자를 사령탑으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대구에서 이번 설 명절 연휴에 발생한 5대 범죄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가정폭력은 증가했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5대 범죄는 하루 평균 11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6%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48.7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20.5% 증가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영남대의료원 노조가 영남대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재숙 이사장은 영남대의료원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남대의료원 측이 설 연휴 전에 해고자 복직과 노사 관계에 대한 합의를 무산시켰다며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